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3단원이죠.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소단원인 교통수단의 발달과 생활 모습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특히 옛날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했던 모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회교과서는 96쪽에서 98쪽까지 공부합니다. 네, 소단원의 제목에 보시면 교통수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교통수단이 무엇인지 그 뜻을 먼저 살피고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교통수단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또는 물건을 옮기는 데 사용하는 방법, 도구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딘가 이동할 때 자동차를 타고 갔다. 그러면 자동차는 교통수단이 된 거죠. 또 버스를 탔다. 네, 버스도 역시 선생님을 이동시켰으니까 교통수단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 봤을까요? 한번 교통수단의 종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짧은 거리를 오고 가는 재미있는 이것. 여러분 자전거 많이 타보시죠? 자전거도 여러분을 이동시켰다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켰다면 교통수단이 맞는 거죠. 또 요즘 사람들이 가장 흔히 잘 타는 것은 바로 승용차가 있겠고요. 또 몇몇 사람만 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옮겨주는, 이동시켜주는 그런 교통수단으로서 버스도 있습니다. 버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이동시켜줄 수 있는 수단도 있죠. 바로 긴 기차 또는 지하철도 있겠네요. 또 하늘을 나는 그렇죠. 비행기도 교통수단이 될 수 있겠고요. 또 강이나 바다를 건너는 데 사용되는 배 역시도 교통수단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을 이동시키거나 물건을 옮기는 데 사용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교통수단이다 라고 말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오늘 해볼 텐데요. 교과서 96쪽에서 97쪽을 펴주세요. 자, 제목에 보시면 옛날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했던 모습을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교통수단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97쪽의 위쪽에 보시면 도윤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도윤이는 옛날의 교통수단을 소개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살펴봅시다 라고 되어 있고요. 96쪽과 97쪽에 걸쳐서 사진, 그림 등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옛날의 교통수단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옛날 사람들의 교통수단 그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요, 바로 말입니다. 자, 여기 그림 위에 보시면 말을 타고 한양에 가요 라고 되어 있죠. 이처럼 말은 먼 길을 갈 때 사용했던 교통수단입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당나귀가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한 선비가 당나귀를 타고 장에 가요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당나귀는 말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먼 길을 갈 때보다는 그보다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주로 사용했던 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가마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마는 그림과 같은 또는 사진과 같은 형태의 교통수단입니다. 이 가마는요, 옛날에 조그만 집 모양의 탈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 사람을 태우거나 물건을 싣고 앞뒤에서 2명 또는 4명이 가마에 연결된 손잡이를 잡아서 메고 그걸 옮겼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거웠겠죠.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아무나 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그 안에 탈 수 있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마를 지고 가야 했다고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가마 그림은요, 가마를 타고 어머니를 뵈러 가요 라고 되어 있죠. 신부가 가마를 타고 어머니 댁으로 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오른쪽과 같이 가마를 타는 모습이 사진 자료로도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옛날의 교통수단은요, 바로 뗏목입니다. 뗏목은 사진과 같이 나무를 때로 엮어서 물 위에 띄운 단순한 형태의 배를 말합니다. 사람을 이동시키거나 물건을 옮기는 데 썼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태울 수는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뗏목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배가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돛단배입니다. 돛단배는요, 말 그대로 돛을 단 배입니다. 자, 돛이 뭘까요? 네, 돛은 사진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돛인데요. 이 돛은 바람의 힘을 잘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돛단배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강을 잘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던 교통수단이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릴 옛날의 교통수단은요, 바로 소달구지입니다. 소달구지는 그림처럼 앞쪽에는 소가 있고 그 뒤에 수레 형태의 것을 달았죠. 이걸 한꺼번에 소달구지라고 했는데요. 이 소달구지는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데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6가지의 옛날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옛날 사람들의 교통수단, 우리 배웠던 것을요, 장소에 따라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자, 땅에서 사용하는 교통수단, 또 물에서 사용하는 교통수단, 하늘에서 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땅에서 썼던 것은 네, 그렇죠. 말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다루어 봤던 것이고요. 또 이어서 당나귀도 살펴봤죠. 또 소달구지, 그리고 가마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땅에서 이용하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한편 물에서 사용하던 교통수단도 있었는데요. 바로 뗏목, 그리고 그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돛단배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하늘을 날던 교통수단,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옛날 사람들이 이용한 교통수단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통점으로는요, 바로 사람이나 가축의 힘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힘을 이용한 그런 교통수단으로는 뗏목 있었고요. 사람이 노를 저어야 했죠. 그리고 가마도 역시 사람의 힘을 이용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마를 짊어지고 가야 했다고 했잖아요. 반면 가축의 힘을 이용한 것으로는 말, 당나귀, 그리고 소 달구지가 있었습니다. 네, 옛날 사람들이 이용한 교통수단의 또 다른 공통점은요, 바로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뗏목을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뗏목의 경우에는 바로 나무나 식물의 줄기로 만들었죠. 그걸 엮어서 뗏목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모두 자연에서 구할 수 있었던 재료입니다. 네, 이번에는 옛날 사람들이 이용한 교통수단의 좋은 점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말, 당나귀, 돛단배, 소달구지, 뗏목, 가마, 네, 모두 다 이 모든 교통수단은요, 바로 환경을 오염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승용차, 버스 등은 매연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 환경, 공기를 오염시키는 데 반해서 이 모든 것들은 환경을 오염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자, 옛날 사람들이 이용한 교통수단에 그런 불편한 점은 없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겠죠.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사용하지 않고 오늘날의 교통수단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럼 불편한 점들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빈칸으로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시고 맞춰주세요. 자, 불편한 점 첫 번째, 이것이 많이 들어요. 한 글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렇죠. 힘이 많이 들어요. 특히 우리 뗏목을 이동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을 건널 때까지 계속 노를 저어야 하죠. 너무 힘들고요. 가마의 경우에도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힘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불편한 점 한번 볼게요. 자, 이동하는 데 이것이 오래 걸렸대요. 자, 이것은 뭘까요? 네, 이것은 바로 네, 그렇죠. 시간입니다. 이동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요. 말을 타고 한양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네, 며칠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이용하지 못했대요. 이렇게 해당되는 두 글자는 뭘까요? 네, 바로 함께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가마의 경우에는 한 가마 안에 한두 사람밖에는 탈 수 없었습니다. 말이나 당나귀 역시 한 말당 한 명만 탈 수 있었죠. 또 뗏목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을 태우면 뗏목이 가라앉아요. 뒤집어져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불편한 점은 많은 물건을 이렇게 옮기기 어렵습니다. 바로 네 글자예요. 어떻게 옮기기 어려웠냐면요. 한꺼번에 옮기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 소달구지의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네, 소 뒤에 실어져 있는 짐을 보시면 저만큼, 옛날에는 저것도 많았던 것이지만 저 정도로 실어야 최대한 실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는 옮길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트럭 보세요. 엄청나게 큰 트럭에다가 엄청 많은 짐을 한꺼번에 실을 수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불편한 점 더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것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환경 또는 날씨라고 할 수 있겠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돛담배나 뗏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돛담배나 뗏목을 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친다. 또 폭풍이 휘몰아친다. 네,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런 날에는 돛담배나 뗏목은 사용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또 비가 내리는 날 말이나 당나귀, 가마를 타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비를 맞으면서 타야 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날씨 때문에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옛날 사람들이 이용한 교통수단의 불편한 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과서 98쪽을 펴주세요. 맨 아래쪽을 볼까요? 옛날 사람들이 이용했던 교통수단의 특징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좀 빈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옛날 사람들이 이용했던 교통수단의 특징을 2가지 이상 여러분이 직접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걸 배웠죠? 일단 옛날 사람들이 이용한 교통수단의 불편한 점 배웠죠. 또 좋은 점도 배웠고요. 또 공통점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 2가지만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써주세요. 네, 이번에는 98쪽의 윗부분에 있는 줄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옛날에는 6가지,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교통수단이 있었을 텐데요. 그걸 좀 줄여서 6가지만 교과서에서는 소개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옛날에 사용하던 교통수단, 지금은 없습니다. 자, 왜 없어졌냐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이나 동물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운 것이 더 좋으니까 옛날 것은 자연히 없어지게 된 것이죠. 자, 사람들은 전차나 증기선, 비행기 등을 이용해 먼 곳으로 더 쉽고 빠르게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전차와 증기선, 비행기의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줄글로 읽었던 걸 좀 정리해서 간단히 나타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새로운 기계를 만들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는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한 것은 전차, 증기선, 그리고 비행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전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사진 속의 교통수단이 바로 전차입니다. 전차란 전선에서 전기의 힘을 받아서 길에 깔린 선로 위를 오가던 차량을 말합니다. 즉, 전차의 전은 전기할 때의 전을 말하고요. 차는 자동차 할 때의 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바로 전차였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전차는 한성,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에 처음 생겨났었대요. 근데 그것이 아시아에선 2번째로 도입된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전차 표값은 너무나 비쌌다고 합니다. 쌀 1kg을 사는 데 필요한 돈과 전차의 표값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이 전차는 오랫동안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했고요. 그러다 1968년에 다른 교통수단이 더 발달하게 되면서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증기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진과 같은 증기선은 증기로 움직이는 배를 말합니다. 이때 마지막에 있는 글자인 선은 배를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자, 그 뜻을 보다 정확히 살펴보자면 증기선이란 증기기관을 이용해 증기의 힘으로 나아가는 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증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물을 팔팔팔 뜨겁게 끓일 때 보이는 하얀 김 아시나요? 자, 물이 김이 되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그걸 증기라고 하는데요. 이 증기가 많이 모이게 되면 아주 센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기의 힘으로 물체를 심지어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자, 뚜껑을 닫고 이 물을 팔팔팔 끓이면 어느 순간에 김이 나면서 그 김, 수증기의 힘으로 뚜껑까지도 들어 올릴 수 있잖아요. 즉 증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증기의 힘을 이용해 그림과 같은 형태로 어떤 기계를 만들면 무거운 물체마저도 들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증기의 힘을 이용한 기관을 증기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림에서 핑크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증기예요. 이 증기가 점점 커지고 힘이 세지면 위에 있는 부분을 움직이게 해서 물체를 들어 올렸던 것이죠. 이 증기기관의 힘을 이용해 배가 움직이도록 만든 것이 바로 증기선입니다. 자, 어때요? 신기하죠? 네, 다음으로는 비행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과 같은 비행기는 오늘날의 것은 아니고요. 옛날의 비행기입니다. 이 최초의 동력 비행기가 만들어진 지는 약 120년쯤 되었습니다. 이 비행기라는 것은요. 프로펠러나 터빈을 돌려서 생기는 힘, 즉 양력으로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만든 물체입니다. 자, 비행기는 하늘을 날고 싶은 인간의 오랜 바람을 실현시켜준 아주 위대한 발명품이었죠. 이 비행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네, 비행기의 역사 또 비행기의 비행 원리 등에 대해서 알고 싶은 친구들은요. 수업 참고 동영상 이어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옛날 사람들이 이용한 교통수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발명된 교통수단인 전차, 증기선, 비행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학습방에 참고 동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다른 동영상들도 이어서 시청을 해주세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모든 동영상 시청이 끝나면 송파탐험대 72쪽에서 73쪽까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송파나루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인데요. 72쪽 송파나루의 옛날 지도와 또 73쪽의 오늘날 지도를 비교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꼭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오늘날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하게 다시 만날게요.